바로 굿리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엄청난 파괴력과 강점이 있다고 봐야 돼요. 어디 가면 진짜 전문가구나 라고 얘기가 들을 정도로 막강한 시스템이 있는 부분이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굿리치의 코비 사업단의 제1지점의 갈광희 마케팅 이사라고 합니다. 설계사 되기 전에는 저는 그 대기업의 그 E라는 계열에 그쪽에 좀 있었는데요. 크게는 유통사업부하고 또 호텔사업부, 키즈사업부로 이제 세 개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사실 마지막에 키즈사업부 쪽에 약 한 10여 년 정도 그쪽을 조금 올인을 했던 것 같고, 크게는 그룹에서 이제 중국 주재원까지 좀 기회를 줘서 중국의 좀 다양한 경험과 또 언어와 그런 커리어들을 좀 많이 쌓게 되는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설계사는 사실 전부터 2000년 초반부터 해서 계속 그 대시가 오고 콜은 왔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또 나름대로 그룹에서 큰 목표가 있었고, 어릴 때 아이들이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처럼 크게 CEO가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어서 사실 내일이 아니라고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연치 않게 이제 중국 주재원에서 이제 한국으로 귀임을 하면서 둘째 아이가 조금 몸이 조금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물질적인 부분도 많이 필요했고, 또 아이를 뭔가 돌봐야 되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되게 필요한 타이밍에 지인하고 좀 연락이 돼서 시간적인 장점도 있고, 또 그만큼 내가 한 만큼 보수적인 부분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래, 이 부분이 좀 내가 후반전에 찾을 수 있는 좋은 길이 될 수 있겠다라고 싶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 굿리치는 짧고 요약한다면 시스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손으로 다 농사를 했지만 요즘에는 트랙터라고 해가지고 기계에 올라타면은 그 기계가 알아서 다 해준다거든요. 이거는 시간을 절약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건데, 바로 굿리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엄청난 파괴력과 강점이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 가지 인프라적과 또 시스템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약 한 15년 정도 몸에 습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척하면 척으로 알아보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공통으로 좀 인프라가 깔려 있는 회사면 구별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시스템이 인프라가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면 진짜 전문가구나 라고 얘기가 들을 정도로 막강한 시스템이 있는 부분이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사실 남을 섬기는 쪽에 사실 가장 영향력을 좀 크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룹에서도 경영자를 했었거든요. 경영자라고 하면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직장상에서도 팀장이 있고 부서장이 있지만 그 브랜드를 책임지는 책임자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A부터 Z까지 다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대표님에게 절세를 해주는 부분이나 또 여러 가지 보험에 대한 부분의 보장성이나 이런 부분까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결국에는 공통점이 고객이더라고요. 즉 고객의 니즈가 무엇이고 그 니즈가 고객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해 주면 가장 만족도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항상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전략을 짜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제가 또 군 출신이기도 하다 보니까 애프터 액션 리브라고 해서 AAR을 저는 항상 합니다. 일명 피드백이라고 하죠. 그 부분을 이 지금 업을 하면서도 대표님한테도 똑같이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표님들의 니즈를 먼저 파악하고 그 니즈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니즈를 A부터 Z까지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전략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여기에 관련된 또 세법이 뭐가 있고, 또 상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조세 판례 특례가 나와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실행을 해보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분석을 한 그 피드백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 내가 잘했고 어떤 부분이 못했고, 그러면 못한 거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대표님한테 보완이 될 것이고, 새로운 대표님한테는 그 보완된 부분까지 좀 더 플러스 알파로 좀 접근하니까 대표님들이 조금 더 만족도가 많이 올라간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좀 공통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업은 사실 지금 저희들이 타이틀이 보험업이라고 했지만 너무 그렇게 한정되다 보면 계속 보험에 매립되게 돼 있어요. 제가 중국에서 주재 생활할 때 재미난 건 뭐였냐면, 중국이다 그러면 다 허접한 줄만 알아요. 근데 이제는 그들이 샤오미뿐만 해서
로보락이라는 여러 가지 로봇 청소기 붙어 있고 마윈이라는 알리바바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결국에는 자기 상품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대표님하고 소통을 하려면 디테일하게 경제 상황, 인플레까지 모든 것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딸이 그런 걸 항상 봐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직업이 뭐냐고 학교에서 그랬더니 지식을 주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대요. 그 모습을 왜 봤냐면 승마를 한번 태워주려고, 비싸더라고요 승마가. 근데 승마를 태워줬는데 우연찮게 그분이 얘기하는 도중에 제가 솔루션을 하나 해결해 준 적이 있어요. 그 승마 대표님이었는데, 그러니까 오지랖은 아니지만 제가 듣고 이걸 이런 방향으로 하면 좋겠네 그랬더니 그분이 번쩍 눈이 띄어서 저희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승마를 무료로 태워줬어요. 그리고 음료수도 무료로 주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아빠 왜 돈을 안 내? 그러니까 그 이제 여자 대표님인데, 너희 아빠가 좋은 얘기를 해줘서 너 무료로 태워주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지식을 주면은 저렇게 돈을 받을 수 있구나, 우리 아빠가 그런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대표님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참 이거는 그냥 편안하게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아마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할 수 없기에 제가 얘기를 감히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저희 가정의 경영 계획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즉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제가 매출을 목표가 얼마고, 그걸 했을 경우에 제 수입이 얼마고, 제가 매월 쓰고 있는 지출, 일명 뭐 기업에서 말하는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라고 하죠. 그런 부분까지 모든 것들을 해서 내가 한 달에 적자냐 흑자냐를 미리 알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 셋업이 끝납니다. 그러면 매달 끝나게 되면 저는 흑자냐 적자냐를 알 수 있고, 흑자면은 얼마가 흑자니까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달릴 수 있고, 적자다 그러면은 사실 마이너스 1,000만 원이 적자다. 그러면 그 다음 달에 1,000만 원을 했다고 해서 기분 좋을 게 아니라 그 다음 달에는 2,000을 해야 되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같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오히려 그 다음 달은 3,000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적자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내 개인이지만 사업처럼 전체적으로 제 인건비와 또 저희 뭐 아이들의 뭐 용돈, 심지어 저희 아내의 보너스, 이 모든 것까지 비용으로 다 처리해서 과연 우리 가정에 남는 그 당긴 순이익이 얼마인지, 이걸 가지고 여행 계획도 잡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따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비전이 어쨌든 굿리치 안에서도 모든 인원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저처럼 감히 좀 양성시키고 싶고, 이런 좋은 BP 사례들을 좀 확산하고 싶고, 전부 다 신바람 나게 일하고. 비즈니스가 사실 그거잖아요. 하나를 잘하면 우리가 그걸 장사한다 그러는데, 그거를 확산하면 그때부터는 비즈니스라고 하거든요. 사실 그룹에 있을 때는 책임감으로 일했다면 지금은 즐겁게 사실 일하고 있는 게 오늘 인터뷰의 마지막 내용인 것 같습니다.